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코트라 세미나에 이어서 이번 5월에는 미국 특허 변호사인 김지상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김지상 변호사님은 미 특허 상표청 특허 변호사이시고 코트라 및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자문변호사, 현대모비스 그리고 LGU 법무실에서 근무하셨고 인디애나 스테이트 주정부 법무실, MTA 뉴욕시 교통청 도시계획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본 협회 회원사에게 알찬 정보인 지식재산권과 실질적인 도움인 상표 등록, 특허 소송 전후, 그리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 알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미국 특허 상표 실무 웨비나에 회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지상 변호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단 김지상 변호사님 이렇게 세미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네. 지금부터 5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월드 옥타 뉴욕지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1시간 동안 그 미국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김지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희 그 부회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 따로 소개는 안 하지만 짧게 그냥 설명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서 그 국제 특허 소송 그리고 국제 법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들어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그 사업체 입장에서 외부 특허 또는 상표 분쟁을 어떻게 대응을 하나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분쟁 대응에 전에 이제 그 특허나 이제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 패턴, 그러니까 한국말로 실용신안 이게 있고요. 또는 디자인 패턴, 디자인이 있고, 근데 유틸리티 패턴 같은 경우는 순수 기능을 보호합니다.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권리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보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기능을 뺀 순수 외관 디자인만 보호하고 권리 보호 기간은 한 파일링 데이부터는 15년, 그다음에 그랜트 데이부터는 14년 정도 보호가 됩니다. 상표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게 구글, 뭐 코카콜라 이런 게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보호 기간은 반영구적입니다. 상표를 제품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한 무한대로 계속 상표는 공존합니다. 그 특별한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는 한.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특정 매체에 고정하는 순간, 글로 쓰는 순간, 뭐 페이퍼도 괜찮습니다. 페이퍼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 아니면 램 컴퓨터에 저장되는 순간 권리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호 기간이 이제 창작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또는 다른 경우는 120년 뭐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창작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정도 보호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회사에 아마 입사하실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근로계약서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 employment agreement에 보면 그 confidentiality clause라고 해서 조그맣게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의 서명하시는 순간 이제 영업 비밀에 이제 보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 기밀 안에 이제 회사 안만 알고 외부의 특허나 이런 걸로 나가지 않고 그냥 회사 사람들만 보호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유명한 게 이 코카콜라 포뮬라 같은 건데요. 코카콜라 포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특허나 이제 그런 걸로 나오지 않고 이제 회사 코카콜라의 근로계약서 안에 이제 회사 기밀을 코카콜라 안에 내고 발설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비밀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얘인데요. 이제 방금 옆에 이제 노키아 핸드폰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다 미국의 사업체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항상 네 가지 지식자산권은 네 가지가 따라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던 안 하던 네 가지 따라오는데요. 그 옆에 이제 예로 노키아 핸드폰이 있는데 노키아 핸드폰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여기 특허 같은 경우 특허가 보호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데이터 운영 펑션,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기능 또는 반도체 회로 기능 아니면 제품의 소재, 노키아 핸드폰이 느낌이 좋다든지 아니면 케미컬 컴파운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든지 이런 게 이제 유틸리티 패턴을 보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버튼의 모양 아니면 전체적인 외관 자체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이제 저희가 이건 2G 핸드폰인데요. 이제 핸드폰이 뭐 삼성, LG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노키아 거구나. 소스 오브 굿을 보고 어디서 출처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상표가 이 노키아가 되고요. 또 저작권 같은 거는 핸드폰 설명서 또는 링톤 아니면은 노키아 핸드폰 안에 소스 코드 자체가 저작권으로 됩니다. 또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키아 회사 안에 특허나 그런 식으로 외부에 공개는 안 됐지만 회사 안에 이제 회사 뭐 우리 노키아도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핸드폰이 더 잘 터진다. 이런 게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이든 마켓에 나오면 만약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네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이제 관할 법원인데요. 이제 그 한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그 스테이트법, 연방법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연방법 전속입니다. 그래서 주법원에서는 특허를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법원, 이제 국제무역기구 ITC, 그리고 USPTO, 미국 특허청, PTAB이라고 해서 Patent Trial Appeal Board라고 해가지고 여기 세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이제 ITC 같은 경우는 이제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해가지고 뭐 국제자가 붙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가 아니고요. 미국 내 미국 무역기구입니다. 근데 뭐 ITC에 제소를 당하시는 경우 되게 드물 거예요. 근데 드물지만 상당히 ITC가 약간 그러니까 두려운 게 무서운 게 연방법원에서 특허 소송이나 상표 소송이 가면 보통 4년, 7년, 길게는 10년 넘게 가는데요. ITC는 13개월에 끝나도록 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규정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ITC는 프로세스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ITC에 제소가 되는 기업은 압박이 엄청 큽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LG하고 그 SK도 ITC에 제소했는데 왜 이게 되게 힘들었냐면 13개월에 끝나고 빠른 프로세스에 끝나고 ITC는 배상액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수익 금지, 판매 금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에 대해서는 그 ITC가 되게 압박이 큽니다. 다음은 이제 상표인데요. 그 상표는 크게 연방법원, 주법원, 특허청 세 곳에서 관할을 합니다. 네, 상표 같은 경우는 그 특허법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법이 존재하고 주법이 두 개가 존재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를 이제 신청을 하신다 하면은 연방의 레벨에 신청하시는 거고요. 미국 전체가 커버가 되고요. 반면 연방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사용만 한다. 그 주에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안 하고 사용하시더라도 주의 커먼 로로 보호가 됩니다. 커먼 로라는 거는 관습법인데요.
미국의 특수법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뭐 뉴저지의 시골에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이름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우린 계속 사용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그 상표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이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른 주에서 모르고 연방의 상표 등록을 하게 돼버리면 이 뉴저지에서 먼저 사용한 사람과 연방에 나중에 그 파일링한 사람과 그 컨플릭이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법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요. 그 뉴저지 시골에서 먼저 사용한 사람은 그 상표가 알려진 범위, 시티 아니면 카운티가 될 수가 있고 넓게는 뉴저지 주가 될 수가 있고 거기는 이쪽 아이스크림이 먼저 권한이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전체는 그 다른 주에서 늦었지만 연방에 파일링한 아이스크림 가격 권한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표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을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작권,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WTO의 트립스라고 각 국가 간에 조약이 된 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개국 이상이 있는데 그 130개국 이상이 같은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같은 건 연방법원에서 관할하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법이 미국 같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카피라이트 소송을 하시려면 그 법원에서 카피라이트 서티피케이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하기 전에 서티피케이트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서티피케이트 없더라도 소송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을 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예. 근데 한 가지 예외적으로 그 WTO 그 저작권을 안 따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타이완인데요. 그 타이완은 약간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저작권이 있다 하시더라도 타이완에서 저작권에 대한 카피가 발생할 때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영업 비밀 소송인데 트레이드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적인 문구로 인해서 이제 회사의 기밀을 우리 근로계약서를 우리 회사의 기밀을 노출하면 안 된다. 이거를 뭐 어겨서 소송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NDA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하고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가장 뭐 두 가지가 가장 주법원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이제 breach of contract, 우리 employment agreement 아니면 NDA를 위반했다 또는 unfair competition, 우리 불합리하게 우리 비밀 정보를 빼냈다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그 IP 소송 발생 통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는 노란색입니다. 보시면 이게 일렬로 그냥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되게 많고 어떤 경우에는 카피라이트 저작권 소송이 많고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연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 추측으로는 그 경제가 좋을 때는 좀 특허 소송이 좀 많고요. 특허 분쟁이 많고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카피가 되는지 분석을 하려면 특허 변호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비용이 발생하고 반면 저작권,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분석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내 사진을 카피했네, 내 뭐 글을 카피했네,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는 특허 소송이 좀 많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카피라이트 소송이 많다. 예, 제 추측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특허 분쟁 예방인데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사내에서 개발을 하실 때 보통 뭐 대기업이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소기업이 있고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대기업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그냥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많이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나 그런데 많이 봤는데요. 일단은 그걸 사시기 전에, 일단 개발하기 전에 특허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미국 내에 그걸 설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키프리스라고 이제 처음에 www. keypriest.org.kr 여기 가시면 무료 사이트고요. 거의 30개국의 특허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 그 특허 변호사 사이에서도 그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트입니다. 키프리스 무료 사이트고 여기 가서 그 개발하거나 사실 뭐그 하실 물건이 특허가 돼 있나 한번 네임 서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제품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설치를 해서 이미 특허가 됐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프리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패턴도 상당히 좋은 사이트고요. 쉽게 키워드 설치 가능하고, 네, 뭐 미국 내 거가 주로 검색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두 개는 e스페이스넷은 유로피언 특허청, 그리고 밑에는 USPTO 미국 특허청인데 두 개는 설치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요.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 특허 변호사들이 하는 데고요. 만약에 사내에서 하신다면 키프리스나 이제 구글 패턴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여기 나온 게 이제 그 키프리스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캡처를 떴는데 보시면 이제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되고 그 영문 번역도 가능합니다. 영문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0개국 정도 영국, 독일 뭐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보면은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키워드 설치해 보시고 그냥 재미삼아 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는 전문가기 때문에 또뭐 키워드를 좀 스페시피하게 하지만 뭐 사내에서는 우리가 뭐 물건을 파는데 뭐 헤어 제품인데 헤어 드라이어인데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찍어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한번 검색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허 분쟁 예방인데요. 이제 처음 개발 단계에 아니면은 알리바바나 다른 데서 제품을 이게 아이템이 좋은데 사시기 전에 이 특허를 한번 키프리스나 구글 파트너 찍어 보시고 만약에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번 출원하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허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특허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유틸리티 패턴은 상당히 비쌉니다. 유틸리티 패턴 같은 경우는 실용신화는 저희가 일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특허 실용시나 유틸리티 패턴 비싸지만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거는 한 트레이드 마크보다 한 조금 더 비싼 정도고요. 그래서 한번 특허를 설치해 보시고 만약에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마켓에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것도 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봤는데 특허가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는 회피 설계, 이제 디자인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우리 제품을 똑같은 효과가 되지만 이걸 살짝 바꿔서 특허를 피해가면서 이제 만들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이 절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절차인데요. 이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회피 설계나 이제 그런 걸 가격을 따져보고 만약에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특허가 있지만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특허가 있지만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사실 뭐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고 디자인 어라운드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그냥 출원해버리고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미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시기 때 이제 티어 1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케이 우리가 이런 뭐 디자인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런 만들어주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처음 단계에 혹시 이걸로 나중에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를 면책 보상을 해줄 수 있나? 그 인덴티케이션 클로즈라고 하는데 넣어줄 수 있나? 이거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거를 만들어줄 업체는 많거든요. 알리바바만 봐도 상당히 많은데 아니면 거기 말고 미국 내 업체든지 뭐 한국 내 업체든지 보통 한국 업체는 많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만약에 미국에서 내가 물건을 팔 때 그쪽에서 공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면책 보상을 해달라. 이거 문구로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특허 소송이나 상표 소송 이거는 배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대응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이걸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수주를 하고 할 때는 보통 안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하시면 이제 되게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새로운 했다. 근데 되도록이면 홈페이지에서 이런 제품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기 전까지는 홍보를 안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그 미국에는 이제 NP라고 이제 패턴트 트롤 해가지고 물건은 팔지는 않지만 이제 제품 특허를 네이버를 쫙 해가지고 사가지고요. 회사 인터넷에서 계속 회사를 누르면서 어느 업체에서 이런 물건을 개발하고 파는지를 확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봐서 자기 특허랑 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경고장을 보내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그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에서 그 홍보물을 삭제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부회장님께서 저랑 얘기하다가 여기 많이 동포 기업분들이 많이 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중국 업체는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중국 업체들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그 CJ 리셀러를 경고장도 보내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위치 파악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업체들은 너무 솔직하게 위치 파악을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피하는 거는 어, 딱 자기네 이메일 연락처 하나 놓고 주소는 공급업체 주소를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 그러면 저희가 CJND에서 레터가 공업체로 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듀 프로세서를 해가지고 소송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딴 사람 주소로 베이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린 중국업체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업체들은 너무 솔직하게 다 하셔가지고 미국 내 주소를 드러내시고 담당자를 드러내시고 해서 소송에 타격이 쉽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송을 할 때 이 타겟이 저희가 그 서비스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 소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가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시작 자체가. 근데 중국 업체는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 베이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소가. 근데 반면 저희 한국 업체들은 뉴저지 어디, 뉴욕 어디, 담당자 누구 너무 쉽게 해놓으셔가지고 서비스 프로세스 너무 쉽기 때문에 소송이 잘 발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주소를 없애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이제 특허 경고장인데요. 이제 보통 경고장을 받으시면 되게 이게 좀 겁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가 쓰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는 좀 압박을 더 확 할 수 있게 뭐 특허 번호 쓰고 뭐 페널티 쓰고 보통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your products 막 이렇게 카피를 했다 이렇게 막 엄청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집고양이에 있고 이제 그림자는 이제 라이온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은 겉은 막 겁이 나지만 속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으셔도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필요 없이 예,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알고 보면 그냥 집고양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근데 경고장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경고장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이제 특허나 상표 모든 소송이 발생했을 때 경고장 시점부터 그 피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경고장을 받고 나서 그래도 물건을 계속 팔았다. 그렇다면은 판매 개수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손해 부분이 계산되게 됩니다. 근데 경고장이 중요한 거는 경고장이 그냥 팔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요. 최소한 특허 번호, 상표 번호 또는 어떤 제품이 침해되는지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경고장의 요건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특허 번호도 없이 상표 번호도 없이 또는 어떤 제품이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고장이 디펙티브하기 때문에 소송됐을 때 매출 시점이 경고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고장을 보시더라도 이게 특허 번호가 있는지 우리 제품 찍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이제 그 마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마킹은 뭐냐면 특허권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제품에 내 특허가 있으니까 찍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고장이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킹했을 경우에는 소송 시점부터 최대 6년 전까지 그 매출의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 조항으로 마킹을 했을 경우에는 어, 경고장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고장 대응인데요. 이제 경고장을 받으셨을 때 이제 뭐 특허나 상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낸 상대가 누군지가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트롤이다. 파tent 트롤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고 안 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팔던 안 팔던 우리한테 셀을 하고 돈을 달라 이거고, 경쟁사는 약간 다릅니다. 경쟁사는 물건을 아예 안 팔았으면 하는 경우, 아니면 팔더라도 우리한테 라이센스 피를 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고장을 받으셨을 때 사내에서 이제 뭐 엔지니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일단은 일단 제품과 진짜 특허가 매칭이 되는지, 이게 연관이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은 우리 납품업체,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 업체 계약서를 보시고, 이 계약서에 혹시 indemnification, 그러니까 그 면책 보상 조항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편지를 그냥 납품업체 보내고 이거 빨리 변호사 선임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시면, 만약에 공급업체가 좀 친한 업체라면 혹시 이걸 레터를 받았는데 이 업체가 라이센스가 있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아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만약에 라이센스를 받는다면 그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진된 걸로 봅니다. 소진이라는 거는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산 거는 특허권자에서 산 거랑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경고장 보내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허가 소진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외부 특허 변호사의 의견을 하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cease and desist letter 받았을 때, 스탑하라는 레터 받았을 때 그냥 물건 안 팔고 스탑하면 괜찮은데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서 팔아야 된다 경우에는 외부 특허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네, 이거는 말씀드리고 거는 특허 변호사가 침해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쓰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침해가 아닌 거를 저희가 봤을 때 의견서를 써드리면, 나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특허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외부 특허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았더니 비침해라고 해서 계속 팔았다. 이게 디펜스가 아직까지 제일 좋은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경고장의 대응인데요. 이제 어떤 회사 분들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시고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으로 상대편 변호사한테 곧바로 그냥 답장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아니면 그쪽에 뭐 특허팀이라든지, 그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시점부터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법원의 진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줘도 되는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내 변호사 아니면 외부 변호사가 쓰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경고장에 대한 대응 편지는 세 가지로 보냅니다.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비침해로 보이므로 그냥 추가 좀 달라, 진짜로 침해인지 니네 가지고 있는 크레임 차트를 보내달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비침해라면 이 부분에 엘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비침해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케이 뭐 다 매칭이 되지만 뭐 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특허는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갑니다. 다음은 이제 특허 분석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특허 명세서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첫 장인데 되게 복잡하게 막 넘버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맨 뒷장에 가시면 이제 What is claimed is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 청구항입니다. claim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넘버 1, 2, 3, 뭐 4, 5 이렇게 시작되는데,
분석은 독립학만 하시면 됩니다. 사내에서는 굳이 그 보시면 이제 넘버 원이 일반적으로 독립항이고요. 넘버 투는 이제 종속항, dependent clai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버 원, 그 독립항이 비치매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종속항도 비치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분석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1번을 먼저 분석하시고 특허 변호사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번은 일반적으로 1번이 독립항 제일 넓은 항이고요. 1번을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을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엘리먼트입니다. 한 구성 요소인데 이게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변호사 아니면 심사하는 변호사의 그 암묵적으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끊기는 그냥 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맨 뒷장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다음은 이제 특허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특허 분석은 크게 이제 all element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룰인데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 요소의 기능이 제품에 누락된 경우 비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허 청구항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판매하는 제품에 있어야지 침해지 하나라도 빠지면 비침해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룰이고요. 근데 여기 예외로 이제 Doctrine of Equivalence라는 예외 룰이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만약에 구성 요소가 없더라도 같은 펑션, 같은 방법, 같은 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구성 요소가 없더라도 있는 걸로 본다. 근데 이거는 굳이 사내에서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특허 변호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있나 없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예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있는데 옆에 왼쪽에 보시면 특허 청구항 이제 보시면 머리, 팔, 몸통이 특허 청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걸 딱 보니까 머리, 팔, 몸통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저희 옆에 안드로이드 로봇이 머리, 팔, 몸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오케이 우리는 팔이 없다, 삐가 없다. 머리하고 몸통만 있다. 이럴 경우는 기침입니다. 왜냐면 청구항에는 머리, 팔, 몸통이 있지만 우리 거는 팔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더 나가서 오케이. 우리는 머리, 팔, 몸통이 있지만 모자가 있고 신발이 있다. A, B, C, D, E가 있다. 이럴 경우는 치매입니다. 왜냐면 청구항에 있는 머리, 팔, 몸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되게 간단하고요.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특허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분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시면 청구항에는 모든 구성 요소가 우리 제품에 있는지 그게 치매고요. 만약에 그 특허 명세서에 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도 없다면 비치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룰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송 프리리게이션, 리게이션 홀드가 라는 건데요. 되게 중요한 게 한국하고 다른 나라 법하고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데요. 이제 그 경고장을 받은 시점, 뭔가 분쟁이 발생한다고 인지한 시점부터는 모든 관련 자료들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즈라고 하는데 뭐 이메일이나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나 다 저장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사내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이제 경고장을 받으시고 나서 사내 변호사가 관련자 분들한테 이제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메일을 싹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더라도 그냥 다른 분이 이 프리리게이션 리게이션 홀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사내 변호사 사내 계시는 분이 관련자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특징이 좀 달라서 한국에 있는 기업,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삭제를 막 하고 뉴스에 보면 뭐 삭제해서 못 찾는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그 소송 때 삼성 한국 본사에 있는 회의록 서버에 저장돼 있던 회의록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삭제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차라리 불리한 게 더 낫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회의록을 다 넘겨줬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어떻게 강점이자 되게 예, 강한 네, 그런 점입니다. 네, 이거를 일단 삭제하시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표인데요. 이제 특허로 계속 하시다 이제 상표인데 지금 현재 상표 등록 그 기간은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 상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하나는 섹션 1A 이거는 현재 상표를 사용하시고 제품을 팔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섹션 1B 상표는 있으시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팔고 있지 않은 경우 섹션 44E는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한국은 조약이 체결된 국가고요. 외국에 상표가 등록이 돼 있고 그 기반으로 미국에 출원하시기 원하는 경우 네 번째는 섹션 44D 이거는 한국이나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넘버 2 섹션 1B고요. 보통 그 한국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 미국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뭐 워낙 상표에 대해서 많이 해본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제품 출시 최소 2년 전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팔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허청에 등록이 안 돼 버리면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그 상표 특허청에서 등록 안 했다는 거는 이미 유사하거나 똑같은 상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섹션 1B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보통 2년 전에 출원해 버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상표가 등록되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섹션 1B가 좋은 게 뭐냐면 그 Noticeable Allowance라고 해서 이미 등록이 될지 않을지 알려줍니다. 제품을 안 팔아도. 그렇기 때문에 섹션 1B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1년 전, 한 6개월 전에는 먼저 섹션 1B로 상표가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는 거 확인하고 제품에 붙여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오케이 섹션 1B로 신청해서 7개월 뒤에 등록 어드티스 월런스 나왔는데 우리는 제품을 언제 팔지 모른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노티스 오브 얼라운스가 나오고 나서 최대 6개월씩 5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용 증거를. 그 말은 한 30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만 파실 계획이 있다면 그 섹션 1B로 하셔도 그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표 종류인데요. 이제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고 어떤 상표가 등록 가능성이 많은지.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fanciful 상표. 이거는 내재한 뜻이 없고 이제 상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구글, 롤렉스, 쥐락스 이런 게 제일 기존에 없던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내재한 뜻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arbitrary 상표. 이거는 이제 내재한 뜻은 있으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상표. 이게 좋은 게 이제 애플 컴퓨터. 사과랑 컴퓨터랑 연관이 없죠. 또는 카멜 시가렛. 카멜 시가렛은 이제 낙타가 담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표도 좋은 상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ttom line은 이제 소비자의 상상력으로 뭔가 어떤 제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상표. 이제 카퍼스턴 선탄 로션 아니면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이제 하늘 나는 버스, 에어플레인 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거는 뭐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스트림 서비스다. 여기까지가 이제 bottom line으로 등록 가능한 상표고요. 등록이 안 되는 상표는 이제 descriptive, 상상 필요 없이 딱 보면 이게 뭔지 알겠다. 그냥 상상 필요 없이 제품을 묘사하는 상표는 등록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quick dry hair dryers, 뭐 speed racing car, cold and creamy ice cream 이런 것들은 등록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더 힘든 거는 generic 상표, 이제 모든 제품으로 대표하는 상표, 예를 들어서 clock. 어느 시계를 파시는 분이 오케이 우리 상표는 클락이다 그러면은 다른 시계 파는 분들이
판매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제네릭 상표들은 상표 등록이 힘듭니다. 네. 근데 특허와 같이 이제 상표도 설치 가능한데요. 이제 상표 설치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설치 제일 좋은 거는 미국 내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특허청 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 설치와 다르게 상당히 쉽고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테스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제 딱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샘성 일렉트로닉스 이거를 설치하실 때 다 치시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닉스는 빼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네릭 텀은 이미 상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샘성만 치시면 됩니다. 샘성을 이렇게 그 테스트에서 치시면 삼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시고 우리는 이미 샘성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상표의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샘성의 이름으로 파는 제품과 내가 파는 제품에 혼돈이 없다 생각이 되시면 그런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어센드라는 상표가 두 개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섹션 41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온라인 뭐 신문, 잡지를 판매하는 업체고 또 밑에 있는 어센드는 섹션 29으로 이제 고기 관련 제품, 음식을 파는 업체고 두 개 다 등록이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제품에 소비자의 혼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등록이 됐습니다. 네,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은 오케이 그러면 섹션 넘버가 틀리면 되는 게 아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섹션 넘버는 단지 특허청의 편의에 위해서 나눈 거고요. 실적으로 특허청에 있는 변호사들이 판단하는 거는 제품의 유사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글닷컴인데요. 이걸 왜 넣었냐면 위에 거는 이제 등록 가능성을 보는 거지만 밑에 거는 이제 분쟁 가능성을 구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이 상표로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분쟁이 있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구글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이 똑같은 제품에 유사한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구글에서 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저희도 같이 구글에 설치를 하는데 네, 그게 네, 한번 보시면 딱 나옵니다. 네. 근데 다음은 이제 USBT 테스트 사이트인데요. 그 구글에서 USBTO 그리고 테스트를 딱 치시면 처음 화면이 이걸로 나옵니다. 베이직 워드 마켓 서치 1번 딱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설치 텀 샘성하고 이제 서밋 쿼리 딱 누르시면 설치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상표가 이미 등록됐지만 내 제품과 유사한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종종 여쭤보시는 게 TM하고 동그라미 R이 뭐가 다르냐 어떤 상표는 동그라미 R이 돼 있고 어떤 상표는 조그맣게 TM이 돼 있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TM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지 않고 사용하는 상표고 동그라미 R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상표는 동그라미 R을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연방에 등록이 안 됐는데 이제 동그라미 R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등록이 되시고 나서 동그라미 R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요즘에 핫한 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인데요. 요즘에 아마존이 상당히 제가 봐도 되게 그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이 하나 딱 나왔을 때 카피가 엄청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존 측에서는 그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되게 중대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트레이드 마크를 카피했을 경우는 거의 엄청 빠르게 대응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아마존에서 제한해 주는 게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트레이드 마크고요. 트레이드 마크를 누가 카피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등록 번호가 있는 분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등록 요구 사항은 이제 상표 등록 번호 그리고 동일 상표는 반드시 제품에 포장에 나타나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또 좋은 게 이제 IP 인프링지먼트 리포트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표 특허 저작권을 보호해 줍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번호가 있으면 되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이 많습니다. 디자인 패턴 번호가 있으면 되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서티피케이트 넘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리포트 하시냐면 요즘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사진을 되게 멋있게 광고 머티리얼을 되게 멋있게 많이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보고 이제 그걸 카피에다가 자기 광고에 붙이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는데 다른 업체가 우리 광고 머티리얼을 카피했다 그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그 판매하는 업체 그 A 넘버, 아마존 넘버가 있거든요. AC 넘버. 거기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IP 인프리지먼트 리포트를 하실 때 카피라이트 찍으시면 그쪽에서 올린 사진들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IP 소송 인기 법원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은 트레이드마크 상표고 주황색은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입니다. 보시면 이제 CDCAL 이거는 Central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밑에 SDNY는 Southern District Court of New York. 근데 보통 트레이드마크랑 카피라이트는 모두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몰려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왜냐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미국의 제일 큰 도시고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은 다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송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딱 보면은 특허 패턴 파란색 보면은 이스턴 디스코트 오브 텍사스로 몰려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몰려 있는데 여기는 큰 도시가 아니고 완전 시골의 마을인데 이제 뭐 염소, 닭 아니면은 뭐 말, 뭐 소 이렇게 키우시는 낙농업이 주된 사업인데 여기에 특허가 몰려 있는 이유는 거기 그쪽 디스코트의 주변에 사는 배심원 분들이 전부 다 낙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고 이분 판사까지도 종사를 하시고 특허권자의 특허권자를 자기네들이 그 낙농업 하시는 오너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 특허를 자기네들이 키우는 자식처럼 뭐 말이나 소나 이제 그런 돼지처럼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의 상당한 유효하게 항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특허 소송하는 특허권자는 이스턴 디스트릭트 텍사스에서 수송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다음은 이제 특허 소송 합의 종결 비율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턴 디스트릭트 코트 오브 텍사스의 합의 종결 비율입니다. 그 특허권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합의되는 게 한 50%가 되고요. 그다음에 90%는 이제 마커맨 히어링 전에 특허 소송은 이제 특허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는 없는 마커맨 히어링이라는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디스커버리가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시작되는데요. 마커맨 히어링에서 이제 특허 청구항이 범위가 이거다 정하는데 그 전에 한 90%가 합의 종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는 트라이얼 본 재판 전에 이제 셀이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특허권자에 유리한 이스턴 디스트릭트 텍사스라도 특허권자들도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트라이얼에 가가지고 배심원들이 그날 기분이 어떨지도 모르고 다른 생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이라도 97%는 본 재판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턴 디스트릭트 텍사스가 모든 특허권자에 유리한 법원이지만 다른 법원에 가면 이보다 합의 종료 비율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특허랑 상표성 왔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경고장을 받고 그냥 좀 이렇게 걱정이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하실 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처음에 대응을 하시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합의 종결로 끝난다. 90% 이상은. 그래서 영화에서 보듯이 뭐 누가 몇백만 불 뭐 피해를 받았네. 이거는 뭐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드물기 때문에 뭐 경고장을 받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미국은 원래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사업자분은 경고장도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고민도 많이 해서 걱정하시지만 제대로 대응하시면 생각보다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큰 걱정은 없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의 이제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전에 뭐 회의도 많으시고 뭐 바쁘실 텐데 중간에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김지상 변호사님. 아유, 광범위한 분야, 예? 네, 전문 지식인 분야를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너무 사실 내용이 많아서 네, 네. 상표 하나, 특허 하나, 소송, 혹은 또 아마존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한 시간에 다 하시려니까, 어우, 아, 너무 힘드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하고, 네, 아, 지금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타입을 할게요. 예, 그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아, 변호사님한테 상담하거나 혹은 또 딴 변호사님한테 상담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 지금 Q&A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요. 미국 분들은 세미나 도중에 질문하거나 네, 세미나 Q&A 끝나면 바로바로 질문해요. 예, 근데 한국 분들은 끝나면 명함 교환할 때 가서 강사님 옆에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그때 아,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네, 얘기할 때 또 이게 부담스럽고 또, 또 주위도 눈치도 보니까 네, 끝나고 나서 네, 강사님 잡고 막 30분, 40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제 경험상 지금 질문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비용도 저기 뭐야, 네, 네, 뭐, 세이브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네, Q&A 타임. 예. 네, 저기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가 예, 경고장을 받았어요. 예, 상표 특허로. 근데 저도 아직은 내용을 안 봤는데 예, 그분이 하는 거는 자파예요. 자파고 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알리바바 중국에서 사거나 예, EU 푸텐 시장에 가서 안 아이템이 괜찮아서 했을 때 특허를 돼 있는지 안 되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하거든요. 되게. 예. 근데 그런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변호사 뭐 아시는 변호사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을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특허 소송이나 상표 소송이 처음 시작하는 쪽도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되게 힘든 경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그 변호사분의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의견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네. 뭐 대응을 하시던지 무시를 해버리던지 아니 한 번 더 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만약에 패턴, 아까 말씀하신 페이턴트 트롤이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합의가 뭐, 2, 3만 불 안에서 끝나나요? 그거는 케이스별로 경우 다르겠지만.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물건을 뭐 비싼 물건이 있고 싼 물건, 자동차 자체 뭐 이런 큰 비싼 거면 합의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작은 물건 만약에 손세정제, 예를 들어 손세정제거든요. 손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당 팔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당 5불이라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리저너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1%, 2%, 3% 넘지 않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여태까지 뭐 한 10,000개를 파셨다 하시면은 로열티가 계산해 보면은 이제 저쪽도 알거든요. 이쪽도 알고. 그러면 이 소송 비용 계산해 봤을 때 소송 비용이 이거보다 받을 거보다 많으면 저쪽에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요. 리즈너블 로열티라는 게 보통 나오는 게 3% 이상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낮을수록 리즈너블 로열티가 내려가고 그 말은 상대방에서 소송 걸 확률이 낮아진다. 예. 하지만 변호사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송을 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고요,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홍대수 회장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볼펜을 들고 계시니까 지금 적고 막 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상표 이름을 정할 때 USPTO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닥터 뭐 again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는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가 카테고리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 제품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의류 제품이다 하면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플라이 하다 보면은 이름이 비슷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관계에 이 이름이 과연 레지스트가 가능할지 안 할지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네,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경우는 다시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고 비용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혹시 뭐 이름을 정할 때에 그걸 피해서 갈 수 있는 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조항에서 세 가지가 다 부합되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셨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지면은 된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예. 매뉴얼이 있는지. 그 이름을 일단 만드실 때는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보시듯이 이제 창이 새롭게 만든 상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여기서 따온 상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으신 거는 설치를 사내에서도 하시지만 전문 뭐 변호사한테 의뢰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설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똑같은 게 있나 없나를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상표를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뭐 닥터면 닥터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똑같은 상표 말고도 유사 상표까지 다 걸러내고 나서 이제 의견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견을 드리고 나서 이제 이게 등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설치를 해도 이게 100% 보장을 못하는 게 이제 상표 같은 게 주관적인 게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등록될 것 같아도 안 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등록된다고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설치하신 거랑 그거를 만약에 그 상표 쪽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쪽에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상표법이 약간 이게 바운드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아까 레지스터 R과 그 트레이드마크의 TM이 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게 deny 됐어요. 그 예. 디나이드는 예, deny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USTPO에서 이런 거를 보완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플라이를 하지 않고 예. 그냥 그 트레이드마크 그 이름을 그냥 TM으로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품으로. 예, 그냥 그거는 연방에 레지스트하는 건 옵션입니다. 그냥 사용하시더라도 그 뉴저지에만 뉴저지 커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방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하다가 대응을 안 해서 리젝트된 상표가 있고 누군 나중에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마찰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먼저 사용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등록이 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론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제 그 먼저 사용했다는 거를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무슨 판매 인보이스 같은 것도 가져와야 되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젝션이 돼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케이스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왜 돼야 되는지 케이스 설치하고 근데 2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젝 되더라도 대응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시도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같은 상표는 사용이 힘드니 약간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상표가 7개월에서 준비 기간이 7개월에서 10개월, 한 1년 정도 잡고요. 예. 특허는 제가 상품을 출하하기 전에 2년 전부터 준비하는 기업도 있지만 예. 보통 그러니까 먼저 상표부터 할게요. 상표를 제가 트레이드마크 등록하는데 비용이 뭐 케이스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트레이드 마케팅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나눠지거든요. 유틸리티 빼고요. 디자인 할 때는요. 예, 그 상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상표는 설치를 맡겨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설치를 저희한테 맡기면 특허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일반적으로 저희 마켓에서 차지하는 게 300불 정도 차지합니다. 그냥 300불은 일반적으로
300불 차지하고 특허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용 그거는 일반적으로 1,000불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 사이트 같은 데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냥 막 하는 그 인터넷에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450불 막 이런 데인데 거기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오피스 액션 중간에 특허청에서 특허 변호사가 연락이 왔을 때 대응을 안 하든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변호사 비용이 1,000불인 거는 그 오피스 액션 대응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리젝션 빼고. 네, 그래서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표 등록할 때 300불, 나중에 특허할 때 1,000불 정도 해서 한 1,300불이 초기 스타트 비용이네요. 예. 변호사 예. 비용이고 아, 예. 지금 특허청 비용은 특허청 그 USPTO에 내는 파일링 비용은 지금 약간 올랐어요. 작년에는 한 275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50불로 올랐습니다. 미국.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을 이제 하이어할 때요. 예, 아까 지적 재산권 중에 4가지 중에 마지막이 이제 영업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NDA를 작성할 때 예. 그 직원이 퇴사 후에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1년 동안은 동종 업종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하면 안 된다 혹은 2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쩌면 노동법인데요. 노동법인데, 아, 예, 노동법인데 그게 딱 어느 기간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룰은 없고요. 업종별 그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기술, 습득해서 기술이 필요한지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동종 업체 딴 데 못 옮기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같은 업종에 안 하는 걸로. 보통은 1년 안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보다는 노동법 변호사님들이 잘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1년을 넘지 않으면 그냥 오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노동법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우리 허순범 회장님 질문 있으세요? 이거 지금 방송 목소리가 나갑니까? 아,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하나 그러면은 저도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예. 네, 근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그거가 중국의 어느 중국 사람이 중국에다가 트레이드 마크 신청을 해놓으면 똑같은 거를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게 우리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까? 그 수입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허 회장님. 허 회장님이 특허를 미국 내에 갖고 계시고 중국엔 없는데 중국의 홍길동 업체가 허 회장님 거를 카피해서 그 특허를 사용할 때는요. 중국에서 수출을 못해요. 미국에서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출할 때 거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못하는 게 아니고 수출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다가도 그렇죠. 등록하셔야 됩니다. 해야 네. 되나요? 네, 맞습니다. 차이나 PTO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미국을 등록한 걸 중국은 인정을 안 해줘요. 사용을 방어하시기가 힘드세요. 미국은 미국이고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서로 상용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공산국가여서 미국의 특허가 있어도 내가 있으니까 중국에다가 힘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중국의 PTO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 통해서. 그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습니다. 예. 특허 전문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변호사님이 하실 수 있죠. 여기서 변호사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특허 번호가 있으시면은 여기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가능하시고 방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식자산권의 보호가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Hi, this is Jun from Academia. 미국의 So you got my application form, right? 들리시나요? Okay, so 미국의 상표가 this 있으시고 is credit card information for the 네. process. Yeah. Okay. 예, 만약에 Give you now. 중국에 내시게 되면 더 좋고요. 만약에 중국에 못 내시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 그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다 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출 중지가 됐을 때 중국에 한번 내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를 중국에서 막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부회장님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경우인데 Spell JOON space OH 중국의 PARK Juno Park. 그래가지고 그 로고가 붙어 있는 물건을 수출을 그러니까 108 못하게 지금 60 Street. 로고를 좀 바꿨어요. 바꾸가지고 그 바꾼 거를 그 등록을 해서 중국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10022. 죄송한데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1002. 네,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또 지금 미국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이 악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상표를 등록을 해가지고 예. 세관에다가 아예 신고를 해놨어요. 중국에서요. 수출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좀 검색해달라. 예. 해서 예.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이제 요구가 뭐냐면은 우리 상표를 쓰려면은 로열티를 달라. 이것이 그들의 사업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고를 좀 약간 바꿔가지고 예. 그 로고 바꾼 거를 중국에다 등록을 하고 그 바꾼 상표를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상표를 바꿔가지고 수입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알고 회사를 알고 그 참봉 회사를 알고 이렇게 그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중국에다가도 동시에 레지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변호사님, 네. 그렇게 경고장을 제가 보내는 경우, 예. 상대방 회사에 혹은 경고장을 제가 받는 경우, 예.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대략 그 소송 비용을 준비하고 내는 게 어느 정도부터 시작할까요? 그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그러니까 미국 소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주에서 소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저지에서 소송하면 상당히 유리한 게요. 저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원이나 뭐 왔다 갔다 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제 캘리포니아 업체가 이제 뭐 경고장을 저희한테 보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 소송을 하겠다. 그럼 DJ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DJ 액션이 뭐냐면 Declaratory Judgment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뉴저지 법원에 경고장을 받았는데 여기서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저쪽 상대편 이쪽으로 끌려와야 됩니다. 그럼 상대편이 되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장을 보낼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DJ 액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캘리포니아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는데 그쪽에서 Declaratory Judgment을 해버리면 저희가 캘리포니아 법원을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 변호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명 정도가 최소한 3-4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글로벌 로펌, 큰 로펌들이 많이 그거를 합니다. 작은 로펌에 맡기셔도 작은 로펌도 조인트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면은 싸게 하는 게 1년에 싸게 하는 게 10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서 혹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인뎀너티 클로즈 면책 구상을 하면은 예. 좋은데
네. 그 벤더나 공장에서 규모가 영세해서 네. 자기들이 면책 구상을 사인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뭐 다른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제가 얘기 들어도 보통 알리바바나 그런 데서는 그런 게 힘들다 그냥 해서 오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미국 내에 이제 그 판매하는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으세요. 판매하시기 전에 이 아이템이 누가 특허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업체에서 팔고 있는 카피품인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중국 업체에 이걸 카피한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든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중국 업체는 카피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한국 업체분들이 대략 그림으로 그려서 준 거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한테 직접 개발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카피한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수입업자다 보니까 예, 문제는 저희가 파는 아마존이나 체인스토어나 백화점은 저희한테 면책 구상을 원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팔 수가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예, 중국의 이 푸텐 시장이나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사면은 영세해서 예, 그 업체들이 사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가 껴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사전 설치 말씀드렸듯이 사전 설치가 안 된다면 근데 보통 중국 업체에 의뢰를 하실 때 그 디자인을 미국 직접 하시고 넘기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중국 업체가 디자인한 거 여기서 디자인을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예,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좋습니다. 보내시는 거죠? 예, 그럼 그렇죠. 보내시기 전에 미국 내에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 업체 디자인이 아니라면 디자인은 중국 업체 중국이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유사한 제품이 미국에 팔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럴 경우는 하시는 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존 브랜드 등록하는 거요. 예, 지금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이제 예. 아마존에서 제가 벤더로 등록이 돼 있지만 너가 브랜드 등록을 안 하면 점점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예, 아마존 내에 변호사가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통하는 경우도 비용이 아마 제가 듣기엔 1,000불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김지상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아마존 등록 그 과정 있잖아요. 예. 그게 그 기간하고 비용이 대략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브랜드도 거의 네, 브랜드 그쪽에서 레지스트리 하는 거는 거의 저희랑 똑같은데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한 850불인가 900불로 알고 있어요. 그 등록된 1,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불. 그러니까 이게 로펌들이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인 걸 원해서 업체 거의 저희 똑같습니다. 회원사들이 네. 그쪽은 이제 저희 똑같아요. 저희한테 저희가 그 트레이드마크 신청을 하면 시리얼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존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 하면은 예. 똑같습니다. 거기는 근데 네. 아마존에서 그 저작권 중에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이트 가서 이거를 사진을 카피를 떠서 제가 파는 그 제품의 사진을 붙였어요. 예. 근데 아마존에서 그 사진이 내 건지 제 건지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그 판매하는 업자, 판매하시는 분이 아마존에 이미 셀러로 등록하셨던 분이 들어와서 나는 이 셀러 오너다. 자기 정보를 넣어야 돼요. 자기 정보를 네네네. 넣고 내가 이미 미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 사진을 먼저 등록해 놨다는 거죠. 아마존에다가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예. 등록하실 때 아마 그 셀러 센트럴인가 어디서 이렇게 등록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근데 그 벤더가 그 사진을 등록할 때 그 사진이 알리바바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제품 사진을 알리바바 거를 자기가 카피 떠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건 또 다른 경우예요.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 알리바바에 있는 사진을 제품 사진, 알리바바 제품 사진. 오너십을 넘겼을 경우와 안 넘겼죠. 안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아마존에서는 판단을 안 하고요. 아마 토스를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대응을 이거는 링크를 거기 링크 알리바바에는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스를 해버려요. 아마존에서 판단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경우에 다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왜냐면요, 저희가 저희 회원사들이 수입하는 무역 업체하고 도매, 예. 소매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10년 전과 10년 후인 지금과의 그 상표, 특허, 예, 소송, 예, 아마존 이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경고장이 어느 순간에 메일로 날라온다든가 혹은 또 특허 상표도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 10년 전에 상표 특허 지적재산권 얘기할 때는 남 얘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정말 피부로 매일매일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예, 더 경각심을 갖고 상표하고 특허는 미리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맞는 말입니다. 예. 네. 홍대수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네. 혹시 변호사님, 우리가 뭐 의료보험도 있듯이 어떤 의료보험을 우리가 하듯이 이런 그 특허 상표 어떤 소송에 걸렸을 때 이렇게 뭐 평상시에 보험비를 내듯이 우리가 의료보험비 내듯이 법률 비용을 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그 로펌에서 그거를 커버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General Counsel Service라는 게 있어요. General Counsel Service라는 게 매달 얼마 정도 일정 금액을 내시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자문인데 거기서 이제 소송은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소송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뉴욕, 뉴저지 관할이거든요. 주리스딕션 뉴욕, 뉴저지 변호사인데 만약에 소송이 캘리포니아나 주이스는 넘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제너럴 카운슬을 하면은 뭐 계약서 검토 아니면 일반적인 자문 선정되고 소송은 네,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예. 아니면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체 하실 때 보험이 있으실 거예요. 보험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보험 약관 중에 그 지적재산 보험도 넣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슈런스 회사 중에. 그건 그 회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비용이 있지만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체 하는 보험 드시는 분들이 그냥 무슨 사건 사고 뭐 다치거나 이걸 하시는데 지적재산권 약관을 드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예약하면 그쪽 변호사가 선임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너럴 라이어빌리티 그 커머셜 인슈런스 할 때 맞죠? General 네. Liability Plus 그다음에 그다음에 Intellectual Property, IP, 예, 네, IP 알겠습니다. 그거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싸게 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이코랑 같이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예, 가이코랑 같이 하는 그쪽에 보시면은 그 IP 프로텍션도 줄 경우도 있고 안 줄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온라인 업체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뭐 제너럴라이티 플러스 IP를 하시면 예,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그쪽 변호사가 대응하게 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유, 김지상 변호사님. 아유, Q&A를 저희가 지금 25분 했어요. 2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저기, 잘 들리세요? 김지상 변호사님 들리세요? 예, 지금 들립니다. 예, 예. 들립니다. 아유, 저기, Q&A 시간까지 지금 12시 17분인데, 긴 네네.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도 또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네. 변호사님한테 계속 그 자문을 구하고 또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사건 케이스뿐만 아니고 상표 등록도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우리 수고하신 김지상 변호사님 화면이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